한국 주변의 강대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의 최근 동향이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신에서는 한국을 전 세계적 모범 사례로 꼽으며 극찬해왔는데 이것이 또 다른 국면으로 변형, 발전되어 주변국들이 한국을 둘러싸고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부쩍 많이 언급하는 강대국 4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 한국과 최대한 엮이겠다. 중국은 한국과 엮여야 된다는 의도를 가지며 한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한국에만 유례없이 친밀감을 표시하며 한국에 대한 극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선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의 그 책임론을 제기하며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최우방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들은 중국과 날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호주의 경우 중국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강한 메시지를 보내서 중국 당국을 크게 놀라고 긴장하게 했습니다.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가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과 통화해서 중국에 대한 국제조사 방안에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도 중국에 대한 견제와 일련의 사태의 책임을 묻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 그래도 WHO와 중국이 유착되었다며 큰 불만을 표시했는데 모리슨 총리는 이에 호응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당장 호주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일부 호주 정치인들은 미국인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것과 그들이 중국에 대해 벌이는 정치적 공격을 그저 따라하는 것에 열정적이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중국은 호주에 대한 일종의 보복적 성격의 무역을 감행합니다.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에 대해 일부 수입 중단 조처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호주 대형업체 4곳의 대중 소고기 수출이 막힌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사소한 기술적인 문제나 검역 위반 사례가 지금까지 수차례 있었다며 보복무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분석가들은 최근 호주 보리에도 덤핑 관세가 붙어 최근 호주가 중국과 붙은 시비로 인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한 여기에 중국 당국은 호주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경고를 한 바 있어 관련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중국은 또한 미국을 겨냥해 결성된 것으로 알려진 상하이 협력기구 SCO의 회원들과의 화상회의를 통해서 미국을 겨냥해 전세계 확산 사태를 정치화하지 말고 특정 국가에 오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현재 매우 예민한 상황에 있는데 한국을 유독 잘 대해주는 모습에 대해 궁금함이 생기게 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국내 해외판은 14일자 신문 1면에서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을 자세히 전하며 양국 간 코로나19 협력은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관영 중앙 CCTV도 이날 아침 뉴스에서 한중 정상 간 전화통화 소식을 톱 뉴스로 전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중이 잘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등장하는데 중국의 이러한 흐름은 한국을 칭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방역 모범국인 한국과 같은 위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중국이 한국과 같이 모범 방역국인데 전 세계에서 의심을 제기할 게 아니라 한국과 같은 방역 모범국으로 취급해달라는 일종의 언론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국의 좋은 이웃은 황금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는데 한알령을 한국 당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우 오랫동안 끌어오며 정식적인 해제도 하지 않은 상황에 현 사태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의문이라는 것이죠. 백신 개발이 되거나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러한 태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방역 모범국으로 동급 취급을 하려 하지만 실제로 한국과 중국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해왔으며 외신에서도 중국의 자료는 정보의 왜곡이나 은폐가 의심된다며 한국과는 결이 다르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중국 당국은 어떻게든 한국과 잘 엮여서 방역 모범국인 입장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보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두 번째, 미국, 한국보다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흐뭇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일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서 나오는 소리는 미국이 한국보다 인구 대비 검사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커네니 대변인은 마침내 미국이 검사면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이 검사면에서 황금 기준 골드 스탠다드로 꼽혀왔지만 미국이 50개 모든 주에서 인구당 한국보다 높은 비율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주 하나가 한국 전체보다 인구당 더 높은 비율로 검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상당히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역 모범국으로 가정을 하면서 진행한 브리핑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일 일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맥케인 대변인은 급기야 모든 주가 현 시점에서 한국보다 사정이 좋다고 선언했다며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이 사정이 좋다고 말한 것에는 실소를 머금게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각종 수치는 한국을 훨씬 압도할 정도로 좋지가 않기 때문인데 단순히 검사 수치로만 한국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게다가 미국 확산 사태로 일약 스타가 된 파우치 소장은 현재 미국이 봉쇄를 풀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확산 사태의 상황 대처가 늦어 도마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빨간불이 켜지자 참모까지 동원해 무리한 여론전을 펴고 있다며 다급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과 같이 한국에 매달려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사를 많이 했다는 미국이 막상 백악관에서 사용하는 진단키트가 50%의 불량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성능을 자랑해온 진단키트는 미 의료 장비 제조사 에보트의 제품으로 코로나 양성 음성 판정을 각각 5분 13분 안에 내리는 초고속 진단 검사기로 알려졌습니다만 미국 뉴욕대 랭곤 의료센터 연구진은 생명공학 논문 사전 게재 사이트인 바이오 아카이브에 해당 진단키트의 오류율이 48%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제품은 심지어 FDA의 긴급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 부실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을 이끌어가는 중심이기 때문에 한국 시젠의 정확도가 매우 높은 PCR 키트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로 한국 진단키트보다 자국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대변인은 180만 개가 공급되었고 부정 오류를 낸 비율은 0.02%에 지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한국까지 동원해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일본. 정부는 안 한다는데 언론이 한국 아리. 마이니치 신문은 14일자 코로나와 한일 관계,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싶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백혈병에 걸린 한국 어린이가 한일 협력으로 인도에서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간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일 코로나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코로나 대책에서 양국은 공통점이 있다며 어느 쪽도 유럽 및 미국과 같은 강제적 도시 봉쇄를 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징용 노동자 문제 등으로 쌓인 상호 불신으로 한일 정부 간 소통이 막혀있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 대책은 정치적 대립과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PCR 검사 등 각종 검사와 대책에서 앞서 있으니 일본은 배워야 한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아사히는 급기야 수출 규제와 한국의 방역을 맞교환하자는 빅딜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13일자 코로나와 한일 위기를 발판으로 협조를 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양국 정부는 방역 문제의 정치화를 피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위기를 한일 관계의 개선의 계기로 삼을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강경 일변도의 일본 정부가 이런 언론들의 반응에 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한국 때리기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과 협력을 해야 아베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한국과의 강한 방역 협력을 강조합니다. 최근 일본 국민은 13%만 아베 총리가 지도력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 코로나 문제를 한국과 같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가는 맥락과 같습니다. 그러나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수출 규제 철회 문제에 대한 즉답을 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이 애타게 한국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봤자 협력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네 번째, 독일. 한국에 대한 집착과 비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출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동선 추적이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독일 일부 언론은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한국식 추적 체계에 대해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들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방역에 성공했다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제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 네덜란드 언론에서는 한국의 코로나 방역이 성공한 이유는 집단주의 문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자주 이뤄졌습니다. 한국이 방역 정책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유럽이 혁신적으로 보고 있으나 동선 추적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덴마크, 오스트리아에서는 한국 방역이 성공했다는 방송 자체도 거의 나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 서서히 부정적인 여론이 좀 더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각국의 확진자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봉쇄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자국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상황이 나아졌는데 한국의 동선 추적은 과하게 여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독일은 코로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재확산 우려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을 비롯 유럽 각국의 수치는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매우 높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강경화 장관도 사생활 침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한국 당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답했습니다. 치료제 없는 상황에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동선 추적은 현재 가장 나은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 한국은 의도치 않게 다양한 논란을 낳으며 언론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방역 모범국으로 한국은 국격이 올라 부러움을 사는 동시에 일부 국가의 질시도 이어지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은 이미 정상적인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도리어 해외에서는 아베의 일본이 이렇게 민기적거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모든 사실은 아베와 일본 정부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IOC와 해외 언론들은 이미 개최 불가능과 취소 확실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아베와 일본 정부는 결정을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오늘 일본 언론에서 주사기와 병 제작 시간을 따져봐라 라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베와 일본 정부가 결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은 계속되며 망신살만 뻗치고 있는 일본입니다. 세계적인 비영리 언론단체인 글로벌 보이스 온라인판의 25일자에는 도쿄올림픽 패러디 이미지 삭제라는 검열을 받은 일본 특파원 클럽이라는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로고를 C19 세포와 합성을 한 이미지를 4월호 커버 이미지로 사용한 것 때문에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항의를 받고 삭제한 사건입니다. 현재는 4월호 인쇄형 PDF 파일에는 표지 커버가 아예 삭제되어 있습니다. 해외 언론과 특파원들은 발행 부수 1000부에 불과한 내부 자료집이 이렇게 전세적으로 이슈가 될 줄 몰랐다. 덕분에 모두가 읽어보는 유명신문이 되어버렸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에게는 이 사건이 사전 검열과 언론 통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는 모른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알고 있다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에 굴복을 한 일본 외신 특파원 클럽의 명성은 추락했으며 언론을 지지하는 후원자들의 성금은 끊어졌고 외신 특파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해외 언론과 국제 경기 관계자들은 이렇게 정상적인 비판과 패러디도 검열할 정도로 거칠게 반응하는 일본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5월 초부터 도쿄올림픽은 2021년에 열리지 않는다 라고 의료보건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C19 사태는 올해 가을에 다시 재현될 것이며 내년 여름까지도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형태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C19를 우려하는 상황이 되면 무관중 경기를 하더라도 수많은 선수들과 경기 관계자들을 배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경기 관련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훈련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정말 의미 없는 경기가 될 것이다. 모든 선수들이 최고의 수준으로 다하지 못하는 메달 경기라는 말인데 이는 올림픽의 이상에도 맞지 않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2021년에 열리지 못하면 도쿄올림픽은 완전히 취소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베도 바흐 위원장에게 올림픽을 다시 연기하게 되면 조직과 일정상의 갈등은 2021년 8월이 지났는데도 다시 컨트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흐는 일본 조직위가 영원히 5천여 명의 일자리를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또 매년 스포츠 일정을 변경할 수 없고 선수들을 계속 불확실성에 붙잡아둘 수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아드하놈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200개국 이상에서 11,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도쿄에 모이는 것은 쉽지 않다 라고 했고 바흐는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의 조언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모든 참가자들을 위해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존 코츠 IOC 조정위원장은 21일 호주 일간지와의 온라인 대담을 통해 도쿄올림픽은 올해 10월에 개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미 NHK 등을 통해 일본에 알려졌습니다. 도쿄올림픽은 백신이 없는 사태 또는 백신이 전 세계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사태를 상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206개국에서 11,000명 이상의 선수 외에 2만 명의 언론인, 6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이는 올림픽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대담을 게재한 호주 신문사의 기사 제목은 도쿄올림픽은 결코 실현되지도 못할 것이다 입니다. 이것이 상식인 거죠. 이 상식을 덮고 민기적거리는 아베와 일본 정부가 많이 이상한 거고요.
이렇게 해외 언론과 IOC와 국제 경기 관계자들이 수도 없이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장관과 일본 조직위원회와 아베와 일본 정부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자 일본 언론은 뉴욕타임즈의 유명 칼럼니스트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의 23일자 칼럼을 소개하면서 아베 정권을 정면 비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프는 C19 사태는 결코 낙관적으로 보면 되지 않는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저기서 백신 개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완벽한 백신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 않다. 미국인 한 명이 1회 이상 충분히 복용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는 주사기 바늘, 백신을 넣을 주사약 병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백신 수요에 맞는 유리의 병을 제조하는 데에 2년이 걸린다고 한다. C19가 S형과 L형으로 구분하고 변이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이렇다. 최악의 상황을 항상 이야기하고 준비해야 한다 라는 칼럼을 적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언론인인 다카오 하지메 씨는 자신의 저널에서 크리스토프의 칼럼을 인용하면서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인이 충분하게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도대체 몇 %인가? 그리고 2003년도에 대유행을 시킨 사스의 백신도 17년인 지난 지금도 개발 중인 것을 모르는가? 세계 인구가 사용할 주사기와 주사약병의 제작은 얼마나 걸릴지 감안은 하고 있는가? 질질 끌지 말고 당장 올림픽을 취소하라 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왜 시간을 끌면서 해외 언론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무리한 대처를 하다 보니 억지와 거짓과 언론 검열과 같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자신이 폼나게 물러나고 박수 받으며 마무리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겠지만 애초부터 불가능한 꼼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베는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